북한을 둘러싼 핵심 요지인 선양에서 활동 중인 지부의 지부장으로 야차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악명을 떨치고 있는 지강인. 일본, 북한, 한국, 러시아, 미국 각국의 스파이들의 최대 접전지로 불리며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가만히 의자에 앉아있기보다는 밖으로 나서서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작중에서 블랙옵스라는 팀을 운영하면서 거칠게 활동하다 보니 사실상 스파이보다는 특공대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여러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선에 서서 움직이다 보니 그 누구보다도 위험에 가깝게 노출되어 있는 지강인의 성격을 작중 대사와 행동을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중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당 작품에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차를 시청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는 초반부터 무지막지한 지강인의 거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박는 부분부터 서슴지 않고 사람을 총과 폭탄으로 죽이는 모습이라든지 여러 길에 있는 물건들을 아무렇지 않게 부수며 차로 내달리는 모습 등이 영화 초반에 펼쳐집니다. 이런 모습은 대표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강인의 성격을 보여주는데요. 대표적인 외항사고 T2의 결단력과 리더십, 그리고 급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추격전을 끝내고 공안으로부터 도망가는 장면에서 총을 버리고 폰을 불태워 버리는 등 순식간에 증거인멸을 하는 장면을 보면 외항사고 T2의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일처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선양에서 어떤 입지를 보이고 있는지는 영화 중반 한지훈을 데리고 가려는 깡패들 앞에 나타나기만 했는데 깡패들이 꼬리를 내리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친 그에게도 인간적인 면모가 가득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연인한 여인과 연인으로 보이는 모습, 그리고 블랙아웃 팀의 팀원들이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점을 보면 ESTJ 유형이 건강한 모습으로 유형 발달되었을 때 훌륭한 리더로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주변인들을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지훈의 존재가 불안 요소로서 자신들의 임무에 방해가 됨에도 그를 제거하지 않고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고 이후 한지훈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지강인의 인간적인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혹은 지강인의 외항사고 T2로 전체적인 상황을 논리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무슨 짓을 할지 모를 한지훈에게 현재 상황을 알려주면서 최근 손실된 팀 역량을 보충하기 위해 한지훈을 이용하려는 계산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내부 감찰로 선양에 온 한지훈 검사를 처음 만나게 된 자리에서 지강인은 뭐야 이거 라는 말을 하며 철저히 그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영화 중반에 한지훈 때문에 여자를 놓치게 되면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분노한 지강인은 비오는 길거리에서 열심히 한지훈을 때려서 기절시키기도 하죠. 이는 내향감각 SI의 영향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닌 것에 대해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배신자를 처단하려는 장면에서 한지훈이 자신에게 뭐라 하자 땅에 총을 쏘며 그를 제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외항사고 T2의 영향으로 성격이 매우 급한 지강인은 일일이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파견 검사라는 돌발 상황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지훈의 예측 가능한 형태로 구겨 넣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외항사고 T2의 영향으로 지강인은 과감한 결단력을 보여주는데 한지훈이 현재 선양의 복잡한 사정을 알게 되면서 왜 이렇게 일이 되어가는데도 보고를 안 했냐고 묻자 지강인은 언제 보고받고 하냐고 말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판단력과 결단력을 믿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선양지부가 공안에게 압수수색을 받는 모습을 전해 들었을 때는
과감하게 지하 본부까지 폭파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죠. 냉철하고 훌륭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강인도 작중에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지훈을 기절시킨 다음에 중국 유흥업소에 눕혀두어 마약범으로 잡혀가게끔 만든 장면입니다. 단순히 한지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했다고 하기에는 사실 더 쉬운 방법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지강인은 손이 많이 가는 방법을 선택했죠. 그리고 탈출해서 나온 한지훈에게 신경 끄고 돌아가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도 갑작스레 감찰한답시고 나타난 한지훈이 지강인에게는 눈엣 가시로 비춰졌나 봅니다. 이는 ESTJ 유형의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지강인은 한지훈을 제거하려는 생각은 없었고 한지훈의 말대로 장난같이 괴롭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강인에게는 3번 성취가 유형의 목표지향적인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영화 중반에 정의는 정의롭게 지켜야 한다며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한지훈에게 정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지켜내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또한 자신의 목표를 잡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기도 합니다. 적들을 아무렇지 않게 죽여버리는가 하면 차로 거리를 부수며 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지 않는 여자를 두고는 아가리를 찢든가 해야지 라는 거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3번 성취가가 불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특징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영화 속 대부분의 장면에서 거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봐선 언제나 정신적으로 불건강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너무나도 폭력적인 모습이 지강인을 뒤덮고 있어 결국 그에게 야차라는 별명이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지강인이 단순히 화를 잘 내는 감정적인 인물이었다면 4년 전 뒤통수를 맞았던 그 당시에 일본에 대한 전면전을 펼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4년 동안이나 복수를 참아왔던 것은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참아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급 식당에서 오자와와 만난 지강인은 복수보다 더 중요한 작전의 실행을 위해 오자와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대화를 하게 되고 결국 작전은 성공하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 3번 성취가의 목표 지향적인 특성과 동시에 냉정한 사고를 할 수 있는 5번 사색가의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강인은 8번 지도자 유형이 아주 발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아웃 팀을 잘 이끌며 여러 작전들을 훌륭하게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세계 각국에서 위기에 빠졌었다가 구출된 이들이 이후에 지강인을 따라 그를 믿고 움직이는 것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블랙아웃 팀에게 갑작스레 다가온 한지훈이 불안 요소로 작용하자 그를 없애자고 하는데 지강인은 리더로서 그를 끌어안고 가기로 합니다. 왜 굳이 한지훈을 내치지 않고 계속 데려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묘사는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그의 능력을 어느 정도 믿고 같이 작전을 수행하는 동료로서는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런 불안 요소 한지훈 덕분에 본부까지 날려먹게 되는 상황에서도 한지훈을 끝까지 데리고 가려는 것을 보면 사람을 믿고 이끌려는 포용적 리더의 모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특수공작금을 횡령했다는 사실도 지강인과 일하다 순직한 팀원들의 유족들에게 보내는 위로금이었다는 점을 보면 그의 따뜻한 리더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강인이 다른 민간인들은 별로 배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팀원들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8번 지도자 유형이 자기 편을 보호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는지는 그를 배반하는 수많은 사람들마저도 배신하는 상황에서까지 그를 존대하는 듯한 말투를 보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두뇌 회전이 빠르고 실질적이며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카리스마형 인물로서 8번을 중심으로 7번의 날개를 가진 사람입니다.
생각하기보다 행동 중심적이며 가장 독립적인 유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상부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런 독립심이 한지훈을 선양으로 오게 만들었죠. 통합과 비통합의 방향인 2번 조력가, 5번 사색가 유형을 보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는 그다지 배려를 하지 않는 점이나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2번 조력가 유형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냉정한 사고를 한다든지 여러 작전들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성공해내는 것을 보면 5번 낙천가 유형의 점수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강인은 비통합의 방향이 상승하게 되어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강인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혼자 있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극단적으로 괴팍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그에게 정의를 외치며 타인을 도우려고 애쓰는 한지훈은 여러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을 것이고 차츰 2번 조력자 유형의 점수도 상승해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MBTI로 파악해본 지강인의 성격은 주기능이 외향사고 T2, 부기능이 내향감각 SI, 3차 기능이 직관형 N, 열등기능이 내향감정 FI로 ESTJ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으로 파악해본 지강인의 성격은 3, 5, 8번이 높고 그 중에서 8번이 중심이 되어 7번이 날개가 되어 보조하는 8W7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에 가리지 않는 그의 책임감이 누군가에게는 다소 버거움으로 다가왔을 수 있겠습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팀원들은 그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실행에 옮겨 썼기에 지강인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반발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존재에 의해 서서히 지강인은 바뀌어 가고 있죠. 이 영화는 런던에서의 작전을 암시하며 마무리됩니다. 후속작이 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런던에서는 선양에서보다 더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이번엔 덩어리가 무지하게 큰 놈들이야. 전화기 켜놓고 대기해.